오늘은 교과서 105쪽, 107쪽에 있는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먼저 배운 내용 살펴볼게요. 학교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무엇이 있었나요? 인권 침해는 대표적으로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편견이나 차별,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학교 폭력이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의 몸무게가 친구들 사이에서 알려져서 놀림을 받거나 너는 남자라서 같이 놀 수 없어. 너는 여자라서 안 돼. 이러한 성별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 경우, 그리고 나의 비밀 일기나 노트를 누군가 훔쳐보고 그걸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경우, 또는 카카오톡이나 인터넷상에서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옮기는 경우, 또는 진짜로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런 게 모두 다 인권 침해에 해당이 되었어요. 오늘은 그 인권 침해 생각하기 전에 한번 동물의 인권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동물들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는데 동물들에게도 인권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두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우선 인권 보장을 위한 시민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두 번째는 국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권 보장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한번 알아볼게요. 사진에 보면 놀이터를 지켜라 라는 그런 그림이 보이네요. 이 놀이터를 지켜라 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낡고 위험한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되잖아요. 이걸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새롭고 즐겁고 안전한 놀이터로 바꿨다고 합니다. 거기 오른쪽 아래에 놀이터를 지켜라 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건 이학스터에 올려놓을 거예요. 나중에 이 영상을 보고 싶은 친구들은 클릭해서 보도록 해요. 이런 시민단체는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까요? 우선 시민단체는 시민들과 단체를 합친 말인데요. 말 그대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만든 단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민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선 녹색 어머니회,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시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해주는 그런 단체고요. 국경 없는 의사회, 세계 곳곳에 아프거나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자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동물보호 시민단체, 동물들이 아까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동물들을 도와주려고 만든 단체고요. 이러한 시민단체 분들이 인권 보장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까 좀 더 알아볼게요. 아까 놀이터 이야기 했었죠? 자, 놀이터가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없애려고 했어요. 그때 놀이터를 지켜달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바로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겠죠. 그럼 제일 먼저 놀이터를 지켜달라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요. 그럼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그런 다음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후원을 받습니다. 놀이터를 새로 지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시민단체에서 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을 찾아다니거나 사람들에게 알려서 모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이터를 새롭게 가꾸어 주죠. 이런 놀이터 지키기에 성공된 사례가 있고요. 다음으로 학교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학교에서는 다양한 인권 교육을 하는데요. 먼저 친구사랑 주간이라고 해서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교육을 하고 알리는 일을 해요. 폭력은 나쁜 것이다. 인권은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알리는 거죠. 우리 4월 20일 날 장애인의 날에 대한민국 1교시라는 영상 보고 장애 교육 했었잖아요.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여러 번
반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요. 다문화 이해 교육은 학교 안에 또는 사회에 있는 다양한 문화에서 살아오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편견을 받거나 차별에 처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와 피부색이 달라, 생김새가 달라, 이렇게 해서 차별을 받는,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다문화 교육을 하게 되죠.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국가의 노력을 한번 알아볼게요. 국가도 당연히 인권 보장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겠죠. 이 사진에 보면 시각장애인용 안내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국가에서 설치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길을 걷다 보면 바닥에 색깔이 다른 보도블럭이 있을 거예요. 점자블럭이라고 하는데요.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시각장애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다닐 수 있도록 한 시설물이고요. 지하철에 가면 항상 엘리베이터가 있죠. 우리는 다리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지만, 휠체어를 타시거나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건이 바로 이 엘리베이터입니다. 국가에서는 5층 이상의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를 꼭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어요. 지하철에서도 노약자나 그런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죠. 이런 것들도 빌려주시고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는 건물 또는 이런 시설들, 이런 것들도 다 국가가 노력하는 거고요.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들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 수련관, 이런 것들도 국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죠.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힘든 분들, 병원에서는 뭐 돈이 많이 들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난방이 힘들다거나 당장 먹을 음식이 없다거나 이런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음식도 마련해 드리고 그러한 시설도 보수해 주고, 이런 일들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일들도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는 인권 보장을 위한 법을 만들죠. 그리고 세금을 바르게 썼는지, 인권 보장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일들을 합니다. 복지에 대한 것들은 복지국가라는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기를 기르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도와줍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그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국가가 어디까지 이걸 도와주어야 하나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또한 생각이 다릅니다. 복지국가를 가다라는 핀란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지가 잘 발달한 나라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영상 올려줄 테니까 보도록 해요. 기업들도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귀엽죠? 이러한 안내견 학교 운영을 하는 기업도 있어요. 언론들도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요. TV나 신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을.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인권을 지켜야 되겠다, 경각심을 갖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인권 보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알아볼게요.